22년이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막상 회사 밖으로 나오니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회사 밖에서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오래 아주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무쓸모해진 건가?'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강 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쓸모해졌다고 느꼈던 시간에서 출발해 오래 해온 일 속에서 숨어있던 쓸모를 다시 바라보게 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경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경력을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부서가 있었고, 직함이 있었고, 주어진 목표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신제품을 기획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소비자가 어떤 점에서 불편해하는지 찾고, 그것을 제품이나 메시지로 풀어내는 일. 그런데 회사 밖으로 나오니 그 익숙한 일들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방황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경험이 많다는 것과 그 경험의 쓰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제 경력을 너무 쉽게 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 메시지 정리하는 건 오래 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고객의 불편을 보는 건 기획 업무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일일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건 겸손이라기보다 익숙함에 착각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오래 해온 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시간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배웠던 일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 일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기획 안의 흐름을 잡는 일, 복잡한 생각을 구조로 바꾸는 일, 흩어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일, 사람들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보는 일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해와서 오히려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전문가의 저주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저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전문가는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해온 일이다 보니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당연하게 넘겼던 지점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막막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 경험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말로 꺼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첫 문장, 첫 기획안, 첫 방향을 잡지 못해 멈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 제가 너무 쉽게 봤던 경험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자기 검열도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직 뭔가를 이룬 사람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상황도 절대 아닌데 말이지. 혹시 나는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떤 나만의 일을 만들어낸 것도 아직은 아니고, 작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미 증명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너무 앞서가는 일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답을 알려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전환기의 질문들을 제 방식으로 정리해보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이미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렇게 정리해보고 조금씩 뚜벅뚜벅 사부작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업을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사람인지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언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가입니다. 그 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만 오세요.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상황에 맞게 다시 생각해보니 선언은 성공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공개하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을 그냥 지나간 시간으로 두지 않고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언어와 구조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는 성공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의 경험을 쓸모있는 형태로 바꿔보려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선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어떤 경험을 해왔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는 그 경험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에서 이 경험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뀌자 초점이 제 안에서 조금씩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오래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로 막히고 있는가? 내 경험은 그 막힘을 어떤 형태로 덜어줄 수 있는가? 마케팅에는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치 제한 캔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불편을 덜어주고 어떤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주는지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핵심은 제품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팔 수 있을까 보다 먼저 고객은 무엇 때문에 힘들까? 이것을 먼저 봅니다. 고객이 하려는 일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불편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원하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연결합니다. 결국 가치 제한 캠퍼스가 보는 것은 고객의 문제와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맞닿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 도구를 보면서 제 경험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가? 나는 그 막힘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가? 내가 건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 도구를 제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바꿔봤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내 쓸모 연결표입니다. 내 쓸모 연결표는 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너무 익숙해서 별것 아니라고 여긴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과소평가한 경험을 찾는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기획안 구조를 잡는 일, 메시지를 정리하는 일, 고객의 불편을 찾는 일, 복잡한 생각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회사에서 하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 안에는 제가 오래 반복해온 감각과 방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 막히는가입니다. 이 질문부터는 시선이 조금 밖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보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된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경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주제가 흐릿하다. 방향은 있는데 작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런 막힘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제가 익숙하게 해온 일들이 어디에서 쓸모가 될 수 있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문제를 겪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쓸모는 막연한 모두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람에게 닿을 때 비로소 형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퇴사 후 자기 일을 만들고 싶은 사람, 경험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작은 브랜드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방향이 흐릿한 사람, 전환기에 자기 언어를 찾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떠올리니 제 경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기획 일을 오래 했다가 아니라 복잡한 경험과 생각을 정리 가능한 언어와 구조로 바꿔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질문은 내가 건넬 수 있는 결과물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사업 아이템을 바로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작게라도 건넬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장의 기획안, 핵심 문장, 컨텐츠 주제 정리표, 경험 정리 워크시트, 작은 브랜드 방향 메모, 체크리스트, 템플릿. 이렇게 생각하니 쓸모가 조금 덜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쓸모는 내가 속으로만 알고 있는 능력일 때보다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결과물이 될 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쓸모는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것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워하는 지점과 연결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에겐 너무 익숙해서 별거 아니라고 여긴 일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을 도와주는 작은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쓸모에서 쓸모로 스스로 생각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쓸모했던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의 쓰임을 아직 찾지 못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막 정리해보는 사람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멈추기보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완성된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일하며 쌓인 경험과 퇴사 후 흔들리며 배운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리해보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시간이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보통의 장면을 제 방식으로 해석하고 쓸모 있는 언어와 구조로 바꿔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래 해온 일을 스스로 너무 낮게 평가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너무 익숙해서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일 안에 어쩌면 여러분만의 쓸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쓸모는 혼자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내가 익숙하게 해온 일이 그 막힘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한번 연결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쓸모를 대단하게 증명하려 하기보다 누군가의 막힘과 조용히 연결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보통의 장면을 보통의 강부장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